자, 우리가 PLC도 결국은 내부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연산이 가능한 하나의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산 관련된 기능들도 다양하게 이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인스트럭션 중에 보시면 매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매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연산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연산. 그래서 보시면 뭐 calculate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add, sub, 그러니까 더하기 또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 뭐 이런 것들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dd라고 하는 걸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add. 자, ad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덧셈 연산 명령입니다. 덧셈 연산 명령. 그 다음에 또 sub라는 것도 한번 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sub라고 하는 거는 이제 뺄셈 연산이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각각의 그 명령어의 설명들은 그 옆에 있는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결국 다 나와 있습니다. add는 말 그대로 그냥 add, 더하기고, sub는 subtract, 뺄셈이고, mul이라고 되어 있는 건 multiply, 곱셈이고, div는 divide, 나눗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에 대한 설명들이 쭉 부가적으로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식은 항목을 보시면 예를 들면 add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두 개의 연산자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input 1하고 input 2가 항목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과 2를 곱하는 거, 더하는 거죠. 더해서 그 결과를 out이라는 걸 통해서 출력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in 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똑같이 그냥 in 1 이번에는 in 2라고 입력을 하고 출력은 그냥 out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태그를 그냥 한번 등록을 해가지고 자, 빼기는 우선 지워버리고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 덧셈만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in 1, 2라고 하는 입력 변수들을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줬고 출력은 out 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놓으시고 우리가 HMI 쪽에다가 요 놈을 좀 카피를 해가지고 요 놈이 in 1 요 놈이 in 2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값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은 더하기
어떤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임의로 입력해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번 배치를 해놓고 첫 번째 놈의 태그는 태그 테이블에서 PLC 태그의 디폴트 태그의 in1이죠. in1. 두 번째는 in2.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는 out1이라고 하는 태그를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값이 정상적으로 연산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모니터링을 걸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값을 똑같이 여기서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산 잘 되죠? 네. 그래서 덧셈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항목을 그냥 계속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요 명령어 블럭의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별 표시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노란색 별 표시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목을 2개의 항목만을 더하는 게 아니라 3개, 4개 이상의 항목들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요놈을 눌러보시면 항목이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항목이 많을 때는 이 애들을 한 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이렇게 안 해도 이 자체에서 내가 항목들을 더 늘려서 항목을 늘려서 이렇게 이제 덧셈 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늘려갈 수가 있어요. 빼버릴 때는 그냥 해당하는 놈을 이렇게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브트랙트, 그러니까 뺄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3개, 4개 이상의 어떤 항목들을 그렇게 이제 하도록 안 돼 있고 무조건 in1에서 in2를 빼서 그 결과를 out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령들은 이게 이런 항목이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곱하기 같은 경우는 각 항목을 어떻게 곱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항목들을 이렇게 늘려서 곱셈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alculate 같은 경우는 이 calculate 명령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연산들을 여기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연산을 사용하는 방식은 요게 이제 ST 언어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ST 언어. 그래서 ST 언어를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C 언어 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C 언어 하는 거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항목이 만약에 in 1, 2, 3 3개의 항목이 있는데 in 1과 2를 곱하고 in 3은 더한다.
두 개를 곱해서 거기에다가 요 in3이라고 하는 항목을 더해준다. 그러면 요 명령어 하나에다가 이거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셈 명령과 그 다음에 덧셈 명령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요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요게 지금 example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in1과 곱하기 in2를 한 다음에 더하기 in3을 해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 타입이 여기 안 정해졌네, 아직.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데이터 타입을 didn't다. 네. 데이터 타입을 여기서 이제 정하게끔 돼 있는데 내가 어떤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블 인테저 형태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맞는 요 변수들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을 레더에서 사실 이제 연산을 하는 게 조금 불편한 면이 되게 많습니다.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처음에 두 수를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다시 곱해주고 뭐 또 그 결과값을 가지고 또 다시 뭐 더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칼큘레이트 기능은 결국 레더를 사용할 때 연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연산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ST 언어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간단한 C 언어의 그 연산 기호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기호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한 그 결과값이 결국은 요 출력을 통해서 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런 연산 기능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물건이 처음에 1000개가 공급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계속 이렇게 장비가 가동이 되면서 몇 개를 쓰겠죠. 그죠?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그냥 간단한 뺄셈 연산으로 가능할 것이고 그죠? 네. 양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양품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되죠? 네. 뭐 그렇게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장비가 지금 얼마나 가동이 되고 있는지 장비 가동률 같은 거 계산을 할 때도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예. 뭐 금일의 생산 목표가 있고 지금 현재 생산량이 있고 그러면 현재 생산율이 몇 % 달성이 됐는지 그런 거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이런 연산 기능들은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자, 또 많이 쓰는 기능들 중에 명령들 중에 인크리멘트, 디크리멘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inc라고 하는 명령, 얘는 이제 인크리멘트,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씩 계속 숫자를 1씩 증가를 시킬 때 지금 현재 값에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add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플러스 1 해주고 그 결과값을 다시 내가 원하는 그 값에다 입력을 하면 가능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add라고 하는 명령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인풋 1이 있고 두 번째는 상수로 1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결과로 다시 in 1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값에다가 1을 더해서 그 값을 갱신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add 명령을 이렇게 써서 1씩 증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저 inc라고 하는 명령은 그냥 지가
1씩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en이라고 하는 놈이 활성화될 때, on이 될 때 내가 지정한 어떤 in1이라고 하는 요 변수를 그냥 증가시키는 거예요. 1씩 계속 증가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en에다가 enable에다가 신호 한번 주면 지가 그냥 1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on이 될 때 1씩 증가하는 거예요. 또 요거에 반대로 동작하는 놈이 있어요. 1씩 감소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소하는 명령이 DEC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얘는 지금 INC, 인크리멘탈의 INC. 요 반대는 DEC, 디크리멘트. 1씩 감소시키는 거예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임의로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넘버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죠. 넘버하고 그다음에 얘를 태그를 하나를 글로벌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이제 en이라고 하는 요놈을 접점을 하나 넣고 pb 1, 2, 3, 4 했고 5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pb 5번으로 pb5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pb5도 define 태그 해가지고 글로벌 메모리 0.6으로 define.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다운로드 하시고요. 자, 여기서 버튼 하나 카피해 가지고 숫자도 이대로 하나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해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놈은 INC라고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해놓고 PB5번이죠. PLC의 태그에 PB5번. 그 다음에 숫자는 PLC의 넘버라는 변수였죠. 넘버. 자, INC를 했으니까 우리가 DEC도 그냥 같이 한번 여기다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INC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컨트롤 V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놈의 이름은 DEC.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얘를 지정을 안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다시 프로그램으로 가서 DEC까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밑에다가 PB6을 눌렀을 때 감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 PB6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요. PB6은 define 태그에서
7 하고 DEC 명령을 하나 그대로 가지고 와서 룸은 똑같이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커피,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태그에 대해서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에 해당하는 명령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PLC 프로그램을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INC와 DEC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고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HMI 쪽을 완성을 마저 하겠습니다. DEC는 PB5가 아니고 이제 PB6이죠. PB6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HMI를 실행을 하시고,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INC. 자, INC를 눌렀는데 값이 증가는 되는데, 와, 이게 일씩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네요. 그죠? 한번 누를 때마다. DEC 한번 해볼까요? DEC 누르니까 감소는 되고 있는데, 감소는 되는데 숫자가 일씩 감소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몇백씩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고 있죠. 자, 이게 왜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은 그냥 짧은 순간 한번 누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명령이 실행되는 거는 요 동작 조건이 ON이 됐을 때 지금 실제적으로 PLC는 자기가 요 스캐닝을 수십 수백 번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짧은 우리가 잠깐 눌렀다 떼는 그 순간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ON이 돼 있는 순간에 1스캔 될 때마다 결국 얘는 일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길게 누르면 그냥 몇백이 그냥 훅 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즉 몇백 번이 지금 스캔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DEC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INC와 DEC와 같은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놈들의 입력이 펄스형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펄스형은 한 스캔만 동작할 수 있는 펄스형이에요. 한 스캔만 동작할 수 있는 펄스형. 즉 내가 뭔가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그 내가 누른 시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오프에서 온이 되는 그 순간 딱 한 번 그것만을 감지해서 얘가 1을 딱 증가시키고 동작이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펄스형 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펄스형 명령. 우리가 이제 엣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엣지. 우리가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오프가 돼 있다가 온이 되는 요 라이징 엣지, 또 온에서 오프가 되는 폴링 엣지, 요 엣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크리멘탈, 디크리멘탈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형태의 펄스 명령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서 다른 접점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똑같은 PB5라고 하는 요 A 접점을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 요 옆에 이렇게 살짝 가져가면 마우스 모양 달라지죠? 여기 보시면은 PN이라고 있죠. 예. 이게 이제 P는 포지티브 엣지, N은 네거티브 엣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던 라이징 엣지하고 폴링 엣지하고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포지티브는 오프에서 온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네거티브는 온에서 오프가 되는 거. 예. 그래서 어떤 걸 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올라가는 순간을 검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온에서 오프가 되는 순간을 검출을 할 것인가. 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런 펄스형 접점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는 포지티브를 쓰고 밑에 거는 네거티브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포지티브 엣지, 네거티브 엣지를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태그를 입력하도록 물음표가 생기죠.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미쯔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따로 안 생기는데, 태그를 할당하도록 이런 별도의 태그가 안 생기는데, 지멘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별도의 태그를 하나씩 더미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임의로 그래서 그냥 임의로 우리가 여기다가 글로벌 메모리로 하나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더미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지금은 INC를 내가 길게 눌러도 어쨌거나 딱 누르는 그 순간에만 한 번씩 1씩만 증가되도록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동작을 할 때는 포지티브니까 딱 누르는 그 순간에 펄스가 동작이 됩니다. 근데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내가 누르는 순간이 아니라 손을 떼는 순간, 눌렀다가 손을 떼는 순간에 동작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누르는 순간이냐 떼는 순간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